73세 정옥순 할머니는 평생 한국어만 쓰며 살아왔다. 시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동네 모임에서도 한국말이면 충분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해외로 이민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떠나는 날 며느리는 엄마 잉글리시 조금만 배우시면 손자와도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때는 그저 허웃으며 넘겼다. 이 나이에 무슨 잉글리시야. 밥하고 빨래하기도 벅찬데 하고 손살에 쳤다. 하지만 화상통화 속 손자의 모습은 마음을 흔들었다. 또박또박 잉글리시로만 말하는 아이 웃고 떠들지만 할머니의 말은 알아듣지 못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손자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다. 말은 막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통화를 마칠 때마다 마음은 허전하고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던 할머니의 눈에 커다란 포스터 하나가 들어왔다. 시니어 잉글리시 회화반 모집 70세 이상 환영.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70세 이상 환영이라니 나도 되는 거네. 할머니는 한참 동안 포스터를 바라보다가 가슴속에 묻어둔 작은 소망을 떠올렸다. 죽기 전에 손자랑 잉글리시로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다. 떨리는 손끝으로 수강 신청서를 받아 적으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한 결심이 굳어졌다.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는 순간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괜히 설레었다. A, B, C 그거부터 배울까? 헬로 하이 굿모닝 혀끝으로 굴려보니 아이처럼 웃음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손자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서글펐지만 이제는 다르다. 머리가 굳어 잘 안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다. 매일 조금씩 배우면 언젠가는 손자와 눈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을 거다. 그날을 기다리며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할머니는 그동안 손자와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아쉬움이 남았다. 아이는 화면 속에서 할머니를 보며 활짝 웃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했다. 며느리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곤 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었다. 손자가 커갈수록 코리안보다 잉글리시를 더 많이 쓰게 되었고 할머니와의 거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할머니는 밤마다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내가 잉글리시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손자에게 직접 I love you라고 말해줄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받아온 안내 책자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알파벳 A, B, C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기초를 가르친다고 적혀 있었다. 또 간단한 데일리 프레이즈 헬로 굿, 모닝 하우 아유 같은 표현부터 연습한다고 쓰여 있었다. 수강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무엇보다 같은 또래 시니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할머니는 결국 용기를 냈다. 손에 땀이 배어들었지만 수화기를 들고 문화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저 잉글리시 수업 신청하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직원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 반에는 70, 80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함께 즐겁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첫 수업은 다음 주 먼데이였다. 할머니는 달력을 꺼내어 큰 동그라미를 그려두었다.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헬로 하이 굿모닝 혀끝으로 굴려보니 낯설지만 재미있었다. 손자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화상통화 속에서 손자에게 직접 할머니 러브 유라고 말할 그날을 꿈꾸며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영어 수업 날 옥순 할머니는 긴장된 마음으로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 교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같은 반에서 함께 배우게 될 동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들은 모두 70이 넘은 또래들이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앉아있자 젊은 강사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헬로. 밝은 목소리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들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에 웃기만 했다. 선생님은 첫 활동으로 자기소개를 시켰다. 마이 네임 이즈라고 판서하며 따라 해보라 했지만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옥순 할머니는 마이 네임 하며 더듬거렸고 옆자리 할머니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모습에 교실은 오히려 웃음으로 가득 찼다. 수업이 끝난 뒤 몇몇은 근처 카페에 모였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녹차를 앞에 두고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김영자 할머니 75세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왔어요. 라 했고 박순덕 할머니 72세는 딸이 캐나다에 사는데 잉글리시를 못하니 대화가 막혀 답답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철수 할아버지 74세는 평생 한이 있다며 젊었을 때 잉글리시 못 배운 게 늘 아쉬웠습니다. 라고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던 옥순 할머니는 손자 얘기를 꺼내며 눈시울을 붉혔다. 손자한테 직접 할머니 러브유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순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다. 첫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알파벳 A, B, C는 다들 알고 있었지만 프로나운시에이션 발음이 문제였다. H가 입에서 잘 안 나오고 R과 L은 자꾸 헷갈렸다. 선생님이 리피트 애프터 미 하며 천천히 알려주었지만 혀가 굳어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도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여러 번 반복해 주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모두 얼굴을 마주보며 피식 웃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퍼졌다. 그날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모인 자리에서 옥순 할머니가 제안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함께해요. 모두들 동의하며 박수를 쳤다. 그렇게 주 3회의 정규 수업 외에도 따로 모여서 공부하는 작은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다. 그 순간 영어 공부는 단순히 언어 학습이 아니라 새로운 우정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고 있었다. 3달째 수업을 들었지만 진도는 여전히 더뎠고 실수투성이었다. 옥순 할머니는 매번 선생님이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자동처럼 I'm fine, thank you and you? 만 반복했다. 다른 표현을 못 꺼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왜 이 나이에 이런 걸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가 고개를 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근처 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다가와 지도를 흔들며 무언가를 물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Excuse me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막혀버렸다. 손짓으로 오른쪽, 왼쪽을 가리키며 겨우 설명을 흉내냈지만 얼굴은 금세 붉어졌다. 관광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땀에 젖은 손을 꼭 쥐며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다. 집에 돌아온 뒤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그런데 다음날 스터디 모임에서 분위기는 달랐다. 영자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어제 카페에서 커피 플리즈 했는데 점원이 알아듣고 바로 가져다 줬어요. 나 성공했어요.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철수 할아버지도 어깨를 펴며 자랑했다. 나는 손자랑 영상 통화하다가 I love you 했더니 손자가 깜짝 놀라며 웃더라고요. 순간 교실 안은 웃음과 박수 소리로 가득했다. 작은 성공담들이 하나둘 모이자 할머니들은 다시 힘을 얻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만의 속도로 가면 되는 거야. 순덕 할머니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옥순 할머니도 어느새 땡큐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벅차올랐다. 비록 길 위에서 주춤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다음 도전을 위한 연습이 되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다시금 가벼워졌다. 6개월이 지나자 할머니들의 잉글리시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처음에는 How are you, Thank you 같은 간단한 인사만 하던 분들이었지만 이제는 짧은 회화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갈 무렵 강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들 혹시 오버시즈 트립 해외여행 한번 어떠세요? 실전 연습도 되고 좋은 추억도 될 거예요. 순간 교실은 술렁였다. 우리가 오버시즈 트립을? 모두 눈이 동그래졌다.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설렘이 차올랐다. 그날 저녁 스터디 모임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여권 발급, 경비, 건강 문제까지 현실적인 이야기도 오갔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가까우면서도 잉글리시를 쓸 기회가 있는 곳. 바로 재팬 도쿄로 3 나잇 4데이즈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공부에 열기가 붙었다. 공항에서 Where is gate number? 라고 물어보는 연습을 했고 호텔 체크인 때는 I have a reservation. 을 식당에서는 Can I have the menu please? 를 수십 번씩 소리 내어 따라했다. 교실 안은 마치 작은 에어포트와 호텔 로비가 된 듯했다. 옥순 할머니는 아예 노트를 한 권 마련해 직접 트래블 잉글리시 회화책을 만들었다. 체크인, 쇼핑, 길 묻기, 카페 주문까지 모든 상황을 정리한 꼼꼼한 준비성의 동기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했다. 와,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영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매일 굿모닝, how do you do? 를 연습하며 밝은 미소 짓는 훈련을 했고 순덕 할머니는 틀려도 괜찮아, 말해보는 게 중요해. 라며 서로를 격려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번에 못하면 언제 또 하겠어. 도전해봅시다. 라고 힘을 보탰다.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젊은 시절에 미뤄둔 배움이 이제 황혼의 꽃을 피우는 순간이었다. 여행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여정이자 인생 2막을 열어가는 도전이었다. 드디어 도쿄 여행 날이 밝았다. 할머니들은 일찍부터 모여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 에어포트에 도착했다. 여행 가방을 끌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옥순 할머니는 손에 준비해온 작은 노트를 꼭 쥐고 있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공항 직원에게 다가갔다. Excuse me,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었다. 순간 모두들 얼굴이 환해졌다. We did it. 우리가 해냈어. 라며 서로의 손을 잡고 박수를 쳤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작은 도전은 이어졌다.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영자 할머니가 한참 연습했던 말을 꺼냈다. We have a reservations.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은 바로 알아듣고 키를 내주었다. 모두가 감탄하며 굿잡 이라고 외쳤다. 저녁에는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메뉴판을 받아든 순덕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Can I have the menu please? 점원이 웃으며 메뉴를 내밀자 할머니의 얼굴이 금세 붉어졌다. 그러나 모두는 박수로 격려했다. 서툴렀지만 분명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길에서 만난 일본인 할머니와의 짧은 대화였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먼저 인사를 건넸다. 나이스 투 미뉴. 미투. 짧고 어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국적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다. 진심이 통하는 따뜻한 교감이었고 할머니들은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쿄의 하늘은 맑았고 황혼의 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빛나고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할머니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도쿄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신감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할머니들은 동네에서 영화하는 할머니들로 불렸고 카페 한쪽이나 문화센터 복도에서는 늘 굿모닝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라는 연습 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발음 하나 내기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옥순 할머니에게 가장 큰 변화는 손자와의 화상통화였다. 이전에는 손자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늘 며느리의 통역에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화면 속 손자를 바라보며 옥순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Hello my lovely grandson. How was your day? 순간 손자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외쳤다. Grandma, your English is so good. 그 말을 듣는 순간 옥순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6달이 지나 있었다. 할머니들은 다시 모여 다음 여행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였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표현을 써보고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스터디 모임에서 옥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하고 싶은 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청춘 못지않게 반짝였다.
73세에 시작한 영어 공부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닫혀있던 세상의 문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젊을 때 못했다는 후회는 사라지고 인생의 황혼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의 인생은 또 다른 챕터로 이어지고 있었다.